사실 투자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는 지금 투자해야 되는 건 이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투자는 뭘 가장 추천하십니까? 지금 뭐 국채죠. 국채. 예. 한국 국채, 미국 국채 다 좋고요. 네. 일단 그 어느 상품이 무섭다면 네. 둘 다 사는 것도 좋다. 둘 다 산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환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미국 국채 안 사고 또는 미국 국채를 사더라도 해지된 걸 사는 게 나은데 네. 그 H 붙어 있는 게 네, 해지된 네, 거죠. 했지. 근데 그거가 그렇게 시장의 가격을 미리미리 예측해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 잘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가격이 충분히 빠지고 쿠폰 금리는 3%에서 4% 정도를 주는 그러니까 매년 딱딱 배당이 나오면서도 네. 가격 상승에 아직 여지가 있는 그런 상품들은 지금 되게 투자하기 좋은 시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인플레이션들이 피크 가능성들도 높고 네. 또 우리나라 경제의 전체 여건을 보더라도 이 환율 1,350원 이 방송 기준 네. 1,350원 정도 환율 레벨에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한 이게 1년 유지되면 돈 못 벌겠어요? 그러니까 나라 안 망한단 말이에요. 네. 나라 안 망하면 나라에서 발행한 국채나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 그리고 또 조금 더 용기를 내시는 분들은 회사채 같은 거 안정적인 투자 적격 등급의 회사채 이런 걸 사면 지금은 정말 투자해서 돈을 벌기 너무 좋고 네. 환에 대해서 이번에 정말 중요성을 많이 느끼신 것처럼 달러 들고 있으면 얼마나 편한지 네. 이번에 느끼셨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를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면 한국 자산이랑 미국 달러 자산을 반반 사는 반반으로 특히 적립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는 아직 자산을 갖다가 형성하지 못한 네.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네. 한국 원화 자산,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해서 반반 투자하는 전략들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20대부터 50대까지 어떤 그 투자 전략이 좀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채널에 지금 20, 30대 분들도 많이 보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사실 채권 하면 너무 멀게 느껴진단 네,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는. 이번엔 해봐야 된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채권이라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네. 경기 불황에 강하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게 달러 채권이다. 네. 왜냐하면 환율도 오르니까. 그리고 미국 국채만 하더라도 4.2, 4.3 가 있던 게 지금 벌써 네. 3% 중반이잖아요. 이 과정에서 미국 국채 투자하셨던 분들이 최근에 얼마나 성과가 얻었는지 잘 아실 것이고 또 네. 작년 이맘때 환율이 1,100원이었던 게 지금 1,350원이니까 환차익도 두둑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달러 자산 투자는 이제 네. 필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근데 달러 자산을 투자해 놓고 또 달러에 미국 국채를 투자하면 좋은 점이 불황에 강하다라는 건데 나쁜 점이 하나 있거든요. 시원하게 오르는 맛이 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시원하게 오르는 게 그러니까 없다. 불황에 강하지 네. 호황장에는 오히려 환율 떨어질 때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네. 호황장이 몇 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네. 그 호황장을 놓치기 싫다면 한국 주식도 좀 사보자는 거죠. 그래서 채권 공부를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네. 한국 채권은 지금은 투자하기엔 한국 채권이 참 좋은데 네. 장기간 우리가 적립 투자 그냥 전 타이밍 재지 않고 꾸준히 투자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국 주식과 미국 채권 이런 조합들이 정말 이게 꿀조합이에요. 한국 주식과 미국 채권. 네, 그래서 미국 채권은 불황에 강하고 네. 한국 주식은 호황에 강하죠. 네. 작년에 3,300. 네네. 예, 막 뿜을 때는 세계 최고 상승률. 근데 빠질 때도 세계 최악의 하락률이니까 네. 빠지는 때에 우리가 멘탈이 털린단 말이에요. 예,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올해처럼 주가 폭락할 때 고점에서 1,000포인트 폭락할 때 환율 급등하면서 달러 투자한 데서 엄청나게 차익이 생기는 거고 네. 또 거기서 만족하시면 안 되고 환율이 1,300원, 1,400원 가서 환차익이 30%, 20% 이상 막 벌어지게 될 때 그 네. 달러 자산을 폭락한 한국 자산으로 조금만 갈아타고 옮겨놓고. 뭐 100% 옮기는 건 너무 힘드니까 한 10%씩이라도 조금씩 이렇게 옮겨서 한국 주식을 예를 들어서 6월에 폭락할 때, 9월에 폭락할 때 이런 식으로 조금씩만 그때마다 환율이 급등했으니까 네. 환율 급등한 데서 또는 채권 가격 상승한 데서 발생했던 차익들을 조금만 한국 주식에다 올려놨으면 올해 연중으로 보더라도 지금 대충 그렇게 매매를 하셨으면 네. 거의 손실 안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전략의 좋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나는 얼마든지 위기를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막상 위기를 맞으면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네. 십몇 년 만에 이렇게 센 그렇죠. 주먹은 처음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센 주먹을 맞게 되면 그게 정신이 없어서 네. 이게 뭐 내가 이 정도는 충분히 난 이건 견딜 수 있어요 하면서 뭘 탈 수 있냐 이거죠. 못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네. 이거 다시는 주식 안 한다 쪽이 돼버리니 그래서 투자가 이렇게 어려운 게 네. 다시는 안 한다 그럴 때 사야 되고 사실은 네. 누구나 다 수익을 올리고 특히 유튜브에 나 수익 계좌 자랑할 때 그때가 다 팔아야 되는 때인데 그걸 누가 할 수 있어요? 못 한단 말이에요. 그건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니
달러에 반반 투자를 해서 좀 달러에서 돈 올해 좀 달러에서 돈 많이 벌면 달러 좀 팔아서 못난 한국 주식 좀 사고 작년처럼 한국 주가 급등할 때는 아예 못난 저 뭐 미국 국채 이런 거 금리 좋은데 뭐 환율 올라가면 좋지 뭐 이러고 좀 사두고 이런 식의 투자를 하게 되면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멘탈을 유지하고 멘탈을 유지하다 보면 점점 스킬이 쌓이잖아요. 이 멘탈이 튼튼해지다 보면 결국은 선순환을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렌 버핏이 그랬잖아요. 투자의 첫 번째 원칙 원금을 잃지 말라. 네. 두 번째 원칙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말라. 네. 이거 아니에요. 네. 원금을 자꾸 잃어버리면 하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같은 시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달러 자산 투자의 중요성을 알았는데 달러 고점 온 거 아니에요. 자꾸 예측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살 거면 둘 다 사라. 둘 다 사라. 둘 다 사라. 그리고 내년 이맘때가 됐는데 예측이 맞아서 환율은 1,200원 돼 있고 네. 주가는 폭등했다 치자. 그럼 네. 내년에 이거 행복한 상상이죠. 네. 그러면 한국 주식도 팔아서 네. 1,200원 된 달러 사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수익도 짭짤하게 실현하면서 네. 저가 매수도 하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차익 실현해서 남은 돈으로 치킨도 사 먹고. 네. 하긴 그 헬스 같은 것도 다 뭐 이게 2분할, 3분할 이렇게 나눠가지고 운동을 그럼요. 하는데 사실 이 투자라는 거는 올인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죠. 찢어진 근육이 붙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후끈후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무리하면 부상을 당하니까 우리가 또 운동이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30대 정도? 그때는 이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한다면요? 아까 우리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멘탈이 쌓였어. 네네. 시장이라는 게 네. 이게 오를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특히 테슬라 좋은 거 우리 10배 봤잖아요. 네네. 몇 년에 10배 가는 걸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한국 주식도 좋지만 미국 주식도 좋다는 걸 이제 우리는 다 알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 300만 원을 1년에 저축한다 그러면 네. 100만 원은 한국 주식. 왜? 10년에 한 번이든 5년에 한 번이든 오를 땐 세계에서 제일 잘 오르니까 요거는 이제 일종의 콜옵션 같은 기분으로 네. 사놓고 그리고 또 3분의 1은 미국 주식을 사는 거죠. 미국 주식도 저는 S&P 사는데 왜냐하면 나스닥은 저는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배당 수익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기업의 PER도 나오는 것도 아닌데 네. 주가는 잘 가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미국 채권을 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전체 자산의 3분의 2가 뭐죠? 주식이죠. 네. 한마디로 올해 시장에서 한국 주식 한 20몇 % 깨먹었지만 달러 현금 들고 있었으면 채권 들고 있었으면 거기서 한 10몇 프로 벌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미국 국채 주식은 거의 제로. 네. 왜냐하면 오르고 내리고 다 비싸요. 이렇게 되면 올해 포트폴리오가 마이너스 크게 안 났을걸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배당도 나오니까. 네네. 그리고 미국 국채에서 번 돈을 가지고 이제 네. 300을 투자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 주식은 250대 있고 나머지는 300 하나는 350 됐다면 50만 원 또 미국 국채 팔아서 다시 또 리밸런싱. 또 불쌍한 한국 주식도 좀 사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자산이 올라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요게 뭐 백테스트를 좀 돌려보면 꽤 괜찮은 이 포트폴리오로 쭉 갈 수 있나요? 333 법칙. 네, 333이죠. 이걸 하면 지난 40년 동안 대충 연평균 8%? 그러면서 이제 2008년이나 올해 같은 해를 만나도 일간 기준으로 마이너스가 나긴 하는데 연간 기준으로 마이너스는 10년에 한 번? 그러니까 8%라는 거가 낮게 늘리시는 분들은 반대로 잃는 것도 되게 적기 때문에 속편한 투자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특히 우리 20, 30대가 많이 들으시니까 20, 30대들이 꼭 가입해야 되는 게 개인연금 가입하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세제 혜택이 되게 크다라는 거 아시죠? 세액공제를 엄청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전부 다 연말정산용으로 가입하고 내평균쳐두는데 그게 대부분 수익률이 1%예요. 올해같이 인플레 5%, 6% 나는 해에 1%. 금리 1%면 이거는 마이너스 4%. 그럼 작년에 주가 3,300 갈 때는 또 1%. 이런 데 투자하면 죄송합니다. 100년이 지나도 우리는 자산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연금 계좌도 이제는 ETF 투자가 가능하니까 오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코스피 200 TR ETF 또 미국 S&P 500의 TR 토탈 리턴 그러니까 배당을 재투자해주는 ETF 그리고 미국 국채 선물 ETF 이런 거에 투자하면 이거 전부 다 연수수료 0.1%도 안 해요. 그러면서 1년에 한 번씩만 또 연말정산용으로 한 300만 원 또 넣을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많이 빠진 거 좀 더 넣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오잖아요. 어차피 뭐 연금이니까 장기적으로 갈 3분의 1씩 거니까. 하면 그리고 또 비율을 계속 맞춰가는 능력 거죠.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1,700만 원까지 추가 불입할 수 있잖아요. 그 연말 정산은 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나머지 1,100만 원인가 1,000만 원은 그 여러 가지 면세 혜택이 있으니까 그런 걸 투자했다가 혹시 목돈 필요하면 그 1,100만 원은 빼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개인연금 계좌나 퇴직연금 계좌처럼 내가 함부로 손 못 대는 계좌를 중심으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 반반 투자 전략이나 투자 3분할법으로 한번 해보시면
특히 지금 12월이라 네. 이 연말 또 좀 있으면 또 연말 정산 연말 정산해야 되니까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40대에는 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좀 집을 사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네. 능력 되면 사는 거고 저는 집은 네. 아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능력되고 밸류에이션 판단이 되면 사는 거지 네. 꼭 사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편에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는요. 네. 이게 제가 정말 이게 못된 이야기인데 2008년 이후에 자 보세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네.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네. 2015년 중국 위에나 평가절하 사태, 2016년 브렉시트,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2022년 코로나 팬데믹,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네. 자, 15년 동안에 위기가 7번 있어요. 네.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는 그러니까요. 나라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나라에서 살 때 재산을 모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위기가 있을 때 현금을 들고 있는 거거든요. 위기가 올 때 현금을 들고 있는데 원화 현금을 들고 있는 건 거의 중요하지 않아요. 네. 뭐가 중요하냐면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수익을 내주는 달러 자산이든 달러 자산. 아니면 주식이든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산을 들고 가면서 어떻게든 묶인 돈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게 재테크의 요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좀 추천하고 싶냐 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얼마 전에 모 광역시에 살고 있는 분의 상담 내역인데요. 네. 3억 원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전세를 살고 계시대요. 네. 광역시죠. 3억 원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것 말고는 모은 돈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맞벌이 부분인데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재테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한테 상담을 하시길래 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월세로 그냥 보증금 최대한 적게 주고 월세로 좀 들어가라. 네. 저가 매수를 하고 싶어도 당신 살고 있는 전세가 안 빠지는 돈이 묶여 있으니까. 네, 이거 새로 집을 못 산다. 저는 전세로 살다가 집 사면 되지라는 사람들 말을 절대 믿지 않거든요. 네. 야, 안 빠져요. 네네. 역전세 나는데 무슨 전세가 빠집니까? 살려달라고 그러죠. 서로 집주인이. 그럴 때 어떻게 사요? 금리도 높은데 못 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로 살아라.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박사님 그러면 월세는 아무리 광역시라도 이 정도 되는 아파트 월세는 월 100만 원, 이런 그렇죠. 1,200만 원 네네네.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 이랬을 때 제가 말씀드린 투자 전략이 바로 투자 3분법입니다. 예, 투자 3분법 중에서도 탈무드 투자법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합니다. 한국 주식, 미국 국채까지는 똑같아요. 굉장히 좋은 짝이니까. 네. 여기다 뭘 추가하냐면 미국 리츠를 추가하는 거죠. 미국 리츠. 예, 미국 리츠가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한국 리츠에 투자를 하면 부동산이랑 별로 상관이 없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대부분이 홀세일, 뭐 네. 리테일 그리고 오피스 빌딩이에요.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아파트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소액으로는 불가능해. 그러니 남아있는 방법은 미국의 리츠를 사면 네. 미국 리츠 가격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시세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글로벌 동조화가 되니까. 지금도 미국 부동산 폭락하고 우리도 폭락해요. 네. 거기도 한 달에 1.3% 빠지더라고요. 네. 집값이. 네. 절대 집값이. 그러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하는 리스크를 미국 리츠를 보유함으로써 해지하고 또 미국 리츠의 좋은 점이 뭐냐면 연 배당 수익률이 높을 때는 5%, 낮아도 3% 나와요. 3%. 자, 이제 이렇게 하면 해결이 다 되는 게 네. 자,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200을 사면 1년 배당 수익률이 지금 3% 넘게 나오거든요. 삼성전자만 사도 네네. 더 나옵니다. 네. 자, 3%. 또 우리나라 한국 국채 사면 3.5% 4% 나오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 사면 3.5% 4% 네. 나오죠. 마지막으로 미국 리츠 사도 4% 5% 나오죠. 네. 자, 이러면 인컴 게인이 연 1,000만 원 이상 나오죠. 그러네요. 한 3억에서 뭐 한 2억 5, 6천은 넣었을 테니까. 예. 그게 거의 인컴 게인이 1,000만 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월세를 거의 다 내고도 돈이 남거나 아니면 부족하면 저축도 하면 되는 거고 네. 맞벌이시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집값이 오르면 미국 리츠가 올라주겠죠. 경제가 좋아지면 주가가 오르겠죠. 네. 예, 금리 수준이 높으면 미국 국채에서 수익이 나겠죠. 그러니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도 대응이 가능하고 현금이잖아요. 또 네. 다 현금성 이틀이면 다 찾을 수 있는 돈을 갖고 있으니까 아파트 단지에 급매물 나오면 전세 끼고 사면 되잖아요. 정말 그게 너무너무 매력적인 레벨의 네. 가격이 왔다라면 전세 끼고 그 전세 내보내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네. 부족한 돈을 받아서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종잣돈도 현금 유동성을 지금 마련할 수 있어요. 그러니 저는 전세는 지난번 임대차 3법 때문에 네. 우리나라 전세 가격이 사실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치솟았고 또 그게 이제 지금 역전세난을 네. 2023년까지 네. 어마어마한 역전세난을 이제 네. 유발할 거라고 보는 입장이니 투자자들 특히 주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거의 안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만에 하나 집값이 급등하면 어떡하나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고 싶은 40대들에게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탈무드, 즉 전체 돈의 3분의 1은 현금, 3분의 1은 부동산, 3분의 1은 사업에 투자라는 게 이 탈무드의 투자 격언인데 네. 그걸 그대로 살린 거죠. 사업은 한국 주식, 네. 현금은 미국 국채, 그리고 부동산은 미국 리츠로 리츠. 투자를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대응이 가능한 그런 자산 포트폴리오가 되는 겁니다. 또 자산이 대부분 또 달러다 보니까 또 위기도 3분의 2가. 네, 위기가 한번 또 2년에 한 번씩 올 때마다 또 그때 확 정말 튀어 현금 올라가고. 유동성을 만들어서 베팅하는 게 주식 해도 되지만 부동산 베팅해도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진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잘 대비하고 있다가 뭔가 좀 위기가 왔을 때 아까 팔 수밖에 없는 분들이 팔 때 이게 참 마음 그때 아픈 거죠. 참 그거를 누군가 또 사니까 그런 분들의 또 물건을 사면서 또 한 번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근 저와 함께 또 같이 이 머니 트렌드 2023 공동 저자이시기도 하면서 단독으로 또 쓰신 또 투자에도 순서가 있다라는 책을 쓰신 홍춘욱 대표님과 같이 뭐 경제 전망도 이야기 나눠보고 부동산, 주식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얘기를 또 많이 해주셔가지고 3분할법 이거를 좀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특히 채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셨고 채권 수익률도 좋은데 저도 그렇고 아마 보는 분들도 너무 약간 멀게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요거는 한번 공부해볼 필요는 있다. 특히 또 위기가 또 오게 되면 또 이런 것들이 또 다시 한번 그럼요. 작동하는 로직이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배워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나와주신 홍춘욱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희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홍 박사님도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